두 번째 시간 제2강 자산 증가와 부채 증가입니다. 오늘 요 목표가 자산 증가와 자산 증가, 왼쪽에 있는 자산 증가랑 오른쪽에 있는 부채 증가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반월전자에서 판매용 컴퓨터, 여기 판매용이라는 부분입니다. 판매용. 색깔이 잘 안 보여. 판매용. 그래도 안 보여. 자, 판매용의 개념은 이제 어디로 추적을 하냐면, 얘가 재고자산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재고자산. 우리 아직 재고자산 안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판매용이라는 글자.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사용할이라는 글자. 어제 우리가 사용할이라는 글자도 한번 봤죠. 그래서 판매용, 판매할, 이런 목적이 되면 재고자산. 사용할 목적이 되면 유형자산입니다. 그러면 아예 계정 과목이 다르고, 쓰는 계정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재고자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 전산회계 2급에서는, 회계 2급에서는 상품만 나옵니다. 상품만. 그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조금 더 나옵니다. 제품, 원재료, 제공품.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회계 2급까지 공부할 때는 상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글자를 보면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은 판매할 목적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어렵지 않죠? 세 가지가 더 붙는 겁니다. 회계 1급 이상에서는 제품, 원재료, 제공품, 이렇게 조금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은 내용은 지금 판매형 컴퓨터 두 개라는 말을, 여기에 있는 판매형 컴퓨터 두 개라는 말을,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는 얘를 상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품. 반월정자에서 상품 두 개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포인트가 재고자산이 나왔어요. 재고자산이다, 아니다로 나누어요.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이 아니다. 지금 현재는 이다로 간 거예요. 맞죠? 재고자산이면 이야기예요. 이면 매출 채권 또는 매입 채무를 쓰도록 돼 있어요. 매출 채권 반대가 매입 채무니까 굳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쓴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매출 채권 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이면 매출 채권을 쓰고 매출 채권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상 매출금. 어제 그랬죠? 외상하는 거, 외상 매출금. 또 하나는 과대로움입니다. 과대로움. 요게 이제 매출 채권. 반대말은 외상 매입금. 그리고 과대로움의 반대말은 지급어음. 어제 우리 살짝씩 한번 구경했던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채권을 쓰고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못 받은 돈이니까 미수금. 반대말은 미지급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 방식이 재고자산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이면 위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재고자산이면 위로 가시면 되고, 재고자산이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위로 갔다가 매출채권을 써야 되는데, 재고자산인데 미수금을 썼다. 오답입니다. 배점으로 치면 빵점이에요. 빵점. 내용상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나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사전적 의미는 돈 못 받았다는 뜻인데 회계에서는 빵점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쓰는 이 외상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외상은 외상 매출금, 이거 매입 쪽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이라는 글자 때문에 무조건 외상 매입금이 답이다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어음으로 매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어음으로 매입했다 하더라도 답은 지금 이 말이 어음으로 바뀌면 이 부분이 지급어음이 될 수도 있고 어음이라 하더라도 미지급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재고자산 기준으로. 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재고자산이면 위로 가고 재고자산이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보면 판매용 컴퓨터죠. 판매용 컴퓨터. 판매용 컴퓨터는 상품이고 상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에 상품이 들어오고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이 여기 오고 외상 매입금은 계정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입니다. 상품이라는 놈은 아까 제가 재고 자산이라고 했어요. 이제 화살표 잠시 놔두고 이제 고민할 때 여기에 자산이 있고 여기에 부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산이 자기 위치에 있으니까 증가. 부채가 자기 위치에 있죠? 증가. 그리고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거래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처. 채권 채무 거래에서는 거래처를 적도록 되어 있다. 얘는 하다 보면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외상매입금 이렇게 습관적으로 좀 붙이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칠 때쯤 되면 숙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상품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일어났고 한쪽에 현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대라고 하시고 여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만의 거래이므로 얘는 교환의 의미가 됩니다. 맞죠? 교환.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대상 제분에서 제조용으로 여기 보시니까 사용할이라고 나왔죠? 맞죠? 판매할이냐 사용할이냐. 사용할이라면 유형 자산 또는 무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면 다른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용으로 sorry 설명 다시 할게요. 다시 제조용이네요. 맞죠? 이게 제조용의 의미가 좀 그렇네요. 문제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여기서는 제조용으로 사용할 제조용이 포인트예요. 사용할이 그 포인트가 아니고 이해가시죠? 제조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기기장치다 이러면 이제 사용할이 되는데 얘의 목적은 제조용이 포인트가 되네요. 제조는 원재료라는 개념 한번 보세요. 원재료. 얘가 포인트가 아니네요. 착각했습니다. 제조용으로 사용한 밀가루 100kg을 350만원, 얘가 중요하죠? 350만원에 매입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본다면 재고자산이다 라는 거죠. 재고자산이면 얘는 매입할 때 외상매입금을 쓴다, 미지급금을 쓴다. 외상매입금을 써요. 외상매입금. 어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지급어음, 받으러음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외상매입금을 씁니다. 얘가 여기에 들어오죠. 여기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은 원재료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외상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상매입금하고 뒤에 뭐 붙여주면 되죠? 거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요거 내용은 이해하셨죠? 얘가 왜 상승인지는 이해를 하셨죠? 상승 붙이고 현금 거래가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돼. 자산 부채만의 거래이면 과감하게 교환 거래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상품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상품은 무슨 자산?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을 매입했고요. 지금 포인트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상품과 매입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답은 뭐다? 상품입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 상품과 매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인데 얘는 자산의 개념이고 얘는 수익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상품 매입이라는 글자는 상품이 답이에요. 나중에 이제 상품 매입이 답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얘는 상품 매출이 답이니까. 얘는 상품 매입이 답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상품 매입하고 들어왔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은 그냥 상품. 자, 두 번째. 얘가 재고자산이죠? 자, 재고자산이면 1번.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다. 미지급금이다. 지급어음이다. 이 말이죠.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면 위로 가야 돼요. 지급어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보니까 여기도 지급어음 거.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가 일어났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과감하게 대체거래. 그리고 자산 부채니까 교환거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동진상사에서 업무용으로 여기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얘가 사용할의 포인트입니다. 얘가 유무형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복사기는 통상 계정 과목 이름이 뭐냐면 비품입니다. 얘가 만약에 판매할 복사기였다면 답은 상품이 답이 돼요. 이해가시죠? 판매할이 되었다면 상품 또는 제품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할 이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유무형 자산인 비품이 정답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지금 재고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되는 거죠. 유형 자산이니까 재고 자산이 아닌데 지금 이야기 나세요. 재고 자산이 아닌데 구입을 하고 대금은 나중에 외상으로 했다 이 말이죠. 1번 외상 매입금이다, 미지급금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지급금이 정답이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답은 여기에 들어오는 답은 비품. 여기 들어오는 답은 미지급금.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돼요. 크게 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받지 말 것.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저절로 될 겁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와 얘는 현금 거래가 없네요. 대체. 자산, 부채, 자본말의 거래이네요. 교환. 오케이. 다음 문제. 판매 매장에서 비품으로 아예 답을 대주었죠? 얘는 다시 보면 재고자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고자산이 아니면 우리 아래로 내려갔다, 맞죠? 아래로. 한 대를 연산 냉난방기로부터 50만원에 구입을 했고,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별표. 너무나도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별표. 답 1번. 지급 어음이다. 2번. 미지급금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해가시죠? 딱 봐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니까 지급어음 쓰고 싶죠. 맞죠? 역추정해보면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일단 뒤에 뭐 달아줘야 되죠? 정답 확인해보면 여기가 이제 잘 틀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사무실에서 사용할이라고 있죠. 얘도 이제 유무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노트북 한 대를 통상 노트북을 뭐라고 하냐면, 비품이라고 합니다. 비품. 얘가 마찬가지로 판매할이 되었다면 얘는 상품으로 바뀌어요. 노트북이라는 것이 상품, 상품, 비품 또는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노트북을 거래처에게 선물로 줬다면 접대비, 노트북을 우리 직원에게 줬다면 복리후생비, 뭐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가지고 하나로 내가 어떤 계정 과목을 탁 찍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회계는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이마트에서 100만 원에 구입하고 법인카드는 1번 재고자산이다 아니다. 그래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죠? 아니면 법인카드니까 어음은 아니죠?
외상 쪽으로 갈 겁니다. 1번 외상 매입금이다. 2번 미지급금이다. 그렇죠.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거래처는 어디죠? 1번 하이마트이다. 2번 신한카드이다. 그렇죠. 이 카드 거래만은 거래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트북은 하이마트에서 샀지만 돈은 신한카드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비품, 그 다음 여기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이 미지, 극금, 신한카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똑같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여기는 대조.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금 부족으로 기업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였다라고 됩니다. 아까랑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 문제죠. 현금이 일단 위치부터 파악 한번 해봅시다.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인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현금이라고 적어줄 거고, 두 번째, 3년 후라는 말은 단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단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요. 두 번째, 사입이라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렸죠. 이런 걸 자의금이라고 합니다. 자의금이라는 용어는 빌린 거고, 대여금이라는 뜻은 빌려준 개념입니다. 얘는 당연히 부채가 되는 것이고, 얘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만나시면 돼요. 이렇게 만나면 3년 후니까 장기, 그 다음 뭐가 되죠? 자의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현금이 자기가 벌써 왼쪽 위치 떡하니 앉았죠? 떡하니 앉았으니까 얘 답은 이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에 간다는 뜻은 부채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증가해서 원래 태어났다가 감소해서 사라집니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우리 해석대로 하면 빌리고의 개념이 되는 거죠. 맞죠? 빌리고 내가 그 증서를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 현금이 떡하니 한쪽에 딱 머무르죠? 입금, 출금. 이때는 입금이 되는 거죠.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에서 100만원 신용 대출 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자, 보통예금부터 가볼게요, 이제. 위치는. 오케이. 지금 약간 모양이 비슷하면서 계정 과목을 살짝 자세히 바꾸는 거지. 이해하셨죠? 숙달시키려고 한 거예요. 6개월은 장이다, 단이다. 단, 차입이다, 대여다. 이건 차입이죠. 여기에서는 차입이라는 글자를 해줬고,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차입이라는 글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해주면 땡큐, 안 해주면 내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차입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런 모양보다는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에서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요 글자를 신용하지는 마세요. 신용하지는 말고, 단어를 해석 좀 한번 해보세요. 단기 차입금은 이제 어디에 태어나죠? 오른쪽에 태어나죠. 맞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거라고 쓰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현금이기 때문에 입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기는 현금이 없으니까 대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손으로 쓰기 좀 힘들면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세요. 동그라미. 네, 나중에 여러분들 그 프린터를 이렇게 내려놓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이 좀 덜 가게. 이 생각도 했어요. 한쪽에는 답을 적어줄까? 이렇게. 그래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건 차대변을 거꾸로 쓰는 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부산 상사에 상품이라는 글자가 나왔고 판매하기라는 글자가 나왔죠. 이렇게 만나면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는 거래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받으면 상품 매출 500만 원을 써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좀 받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는 말은 지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시작이죠. 계약금. 자,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답은 일단 선땡금입니다. 여기 급이라는 글자가 들어올지 수라는 글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요 급의 의미는 지급의 의미입니다. 지급. 천천히 고민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선땡금 하고 잠시 대기합니다. 왜? 많이 틀려요. 정말 많이 틀려요. 아, 확실히 선급금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읽어볼게요. 50만 원을 부산 상세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맞죠? 일단 당좌 수표는 누가 발행했죠? 그렇죠. 부산 상사가 발행했죠.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타인이 발행하면 답은 일단 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금의 위치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들어왔으니까 왼쪽으로 넣어줄게요. 됐죠? 왼쪽으로 현금이 들어왔고요. 왼쪽으로 현금이 들어왔고, 아, 얘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급했나요? 수금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급했나요? 수금했나요? 수금했죠. 그럼 답은 뭐가 된다? 선수금은 내 돈이 아니라 상대방 돈을 미리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글자는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선수금 거. 다 확인하겠습니다. 얘가 현금이 된다는 것도 잘 틀리는 거고, 얘가 선수금이라는 것도 잘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지만 현금이 떡하니 자기 자리에 하나 있을 때는 입금 또는 출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에 2년간 교보문고에 고려문고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의 뜻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분기 시작할게요. 보증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자, 보통예금부터 위치 찾아보겠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왼쪽. 됐죠? 이제 오른쪽만 쓰면 돼요. 이제 오른쪽 쓰면 되는데 2년이라는 말은 장기예요, 단기예요? 아, sorry. 장기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장기, 대여금, 장기, 차익금 이런 뜻이 아니네요, 보니까. 임대는 이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임대 보증금일까요? 임차 보증금일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라는 글자가 약간 집주인의 개념이 좀 들어가죠. 돈을 가졌으니까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이 집주인이 받은 돈이에요. 임차인이 준 거예요. 이거죠. 지금 개념은 가만히 읽어보면 임차인이 나에게 돈을 준 겁니다. 내가 집주인인 거죠. 여기 들어오는 글자가 임대보증금입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다, 부채이다, 부채가 되는 거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는 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언제든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그 보증금 돌려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저번에 어떤 문제, 여기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 그래놓고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의 임차 개념인 집주인이 받는 임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실제 생활에 대화할 때는 임차와 임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대화를 하죠. 임대료, 임차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임차료라고 표현 많이 하죠. 그냥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번 보통예금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보통예금 위치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보통예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 들어왔죠? 여기 보통예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금에는요. 지금처럼
제가 적은 것처럼 예수금도 있고, 가수금도 있고, 현수금도 있습니다.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이런 개념인데 예수금은 약간 개념이 미리 받는다는 개념이 좀 들어가요.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천징수에 관련된 이야기고 누구랑 잘 만나냐면 급여랑 잘 만나요. 가수금은 원인 모를 원인이라는 글자가 나요. 내역을 알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선수금은 이미 배웠죠 우리가. 키워드가 뭐죠? 계약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급여를 줄 때 원천 징수를 하여 미리 돈을 뭐 이렇게 떼었다, 수금하였다라고 할 때는 예수금을 쓰고요. 지금처럼 그 내역을 알 수 없다라고 원인을 알 수 없다. 여러분들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 안 하겠죠, 맞죠? 현실상 말이 안 돼. 농담이고 5천만 원이 갑자기 5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할 때는 잠시 임시 계정이라고 해요. 임시 계정. 임시로 살짝 걸어 놓습니다. 아니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퇴근도 못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퇴근하기 위해서 살짝 걸어 놓습니다. 그것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수금. 이쪽은 전부 다 부채 쪽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글자가 뭐라고요? 가수금이 됩니다. 근데 가수금은 채권 채무의 느낌이 좀 나는데 거래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원인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이제 거래처가 생략이 되고 얘도 거래처 생략, 얘도 거래처 생략인데 얘만은 거래처에 적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판매사원 급여. 자, 급여 나왔죠? 아까 급여라는 글자 봤었는데, 맞죠? 급여 나왔고, 250만 원이 이제 급여예요. 250만 원이 급여인데, 4대 보험료. 우리 4대 보험이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 주말에 바다 가요? 아니면, 산이죠. 산? 이게 4대 보험입니다. 이게 4대 보험인데, 대부분의 4대 보험의 내용은 반은 회사가 내고 반은 직원이 냅니다. 반은 이렇게 하는데 산재 보험만은 100% 회사가 내요. 그러니까 직원에게 떼이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돈을 벌었으니까 플러스 뭐가 생기냐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소득세 새끼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10%. 어제 우리 부가세처럼 10%가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어쨌든 내용이 보니까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뭐 했다? 원천 징수하였다. 원천 징수는 우리 그 어떤 애들 풀어보면 원천 봉쇄 당했다. 마징가 제트 뭐 이래 나오죠. 맞죠? 원천 봉쇄처럼 처음부터 돈을 주고 빼는 형식이 아니라 돈을 주기도 전에 그냥 확 빼버립니다. 이해죠? 근데 그 개념은 아니고요. 이 원천의 의미는 근원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급여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로 빼버립니다. 원천 징수. 돈을 받기도 전에 빼버립니다. 그럼 실제 수령 금액은 250만 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되진 않지만 내가 250만 원이 내 급여인데 실제 수령 금액은 200만 원이다 가정할게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 급여 얼마야? 250이다, 200이다. 250입니다, 250. 이해가시죠? 왜냐면 이 모든 요 돈이 누구 거예요? 직원 겁니다, 직원 거. 회사가 먹느냐? 회사 안 먹습니다. 그냥 다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직원에게 250만 원만큼 비용이 드느냐? 더 듭니다. 왜? 4대 보험이 더 들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더 들고 산재 보험이 더 들고 회사 입장에서는 250으로 책정하면 안 돼요. 내가 회사 사업주라고 하면 직원에게 250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250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충 한 300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번외로 들어가는 것이
4대 보험 앤드 마지막에 또 뭐 해줘야 되죠? 퇴직급여도 생각하고 딱 책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보통예금의 위치는 받았어요, 줬어요. 줬으니까 오른쪽 맞죠? 그냥 줬고 여기 가진 급여인데 급여 일단 급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급여를 한번 적어 보니까 급여가 일단 250이에요. 계산기 한번 뜯어보면 여기에 보통예금이 나갔죠. 보통예금이 나갔고 보통예금은 250만 원 나간 게 아니라 220이 나갔죠. 맞죠? 220이 나왔어요. 220. 차대변이 평균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오른쪽이 지금 부족하죠? 요게 부족하죠. 맞죠? 여기에 들어오는 요 계정 과목이 예수금입니다. 이해갑니까? 예수금. 왜 예수금이냐고 한다면 얘는 미리 받는 개념이에요. 직원이 예수금은 특징이 뭐냐면 원천징수라는 글자가 잘 나와요. 원천징수라는 글자가 아니더라도 급여랑 잘 맞나요? 근데 급여가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이죠. 원래 예수금의 개념은 비용과 원천징수가 만나야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비용이라 하면 가장 잘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급여인데 급여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쓰는 계산 과목 중에 하나가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도 원천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과 원천징수가 만나면 이해하죠? 비용과 원천징수가 만나면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은행 입장에서는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주죠. 너무 깊게 가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세 가지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아시겠죠?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예수금, 급여랑 비용이랑 원천징수랑 막 이렇게 물방울 땅땅땅땅 떠오르듯이 예수금, 급여, 이자 비용, 원천징수 뭐 이런 식으로 비용과 원천징수 선수금, 계약, 가수금, 물음표 이렇게 이해가시죠? 머릿속에 막 단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기 이거를 따라서 가수금, 물음표, 원인 모를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은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지금까지 자산 증가였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비용 발생이 되는 거죠. 맞죠? 비용 발생. 예수금은 부채 증가. 그 다음 여기 있는 보통예금이 뭐죠? 왜 얘부터 안 떨어지냐? 야. 보통예금은 자산의 증가 감소죠. 왜 선생님 자산 감소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산이 왼쪽에 태상인데 얘가 자산이 오른쪽에 왔잖아 라는 거죠. 오른쪽에 오면 감소로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현금이 없으면 그냥 대체 넣어주면 되는데 왼쪽에 떡하니 비용이 딱 들어오면 얘는 손익과대다. 맞죠? 한쪽에 비용이나 또는 수익이 한쪽만 딱 보시면 돼요. 한쪽만. 비용과 수익이 한쪽에 탁 몰려 있으면 얘는 손익거래이다 라고 합니다. 얘는 처음 보는 손익거래를 보게 되셨죠. 13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했네요. 보통예금이 자산의 감소죠. 손익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상사에서 업무형이라고 나왔죠? 업무형은 재고자산이다, 유무형자산이다. 유무형자산이죠. 컴퓨터를 유무형자산이니까 뭐라고 하는 게 좋겠죠? 비품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계약금으로 계약금은 일단 뭐로 가야 되죠? 선땡금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계약금은 G하고 D 글자 나왔네 벌써. 이건 뭐 쓸까요? 지급한 선급금을 지금 나온 계정 과목이 일단 두 개 나왔어요.
50만 원 차감한 잔액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지급어음이다. 미지급금이다. 오, 그렇죠. 미지급금은 거라고 써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제가 지금 이제 노리고 있는 방법은 각 계정 과목을 하나씩 꺼집어냈죠. 배치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배치. 어느 거부터 할까? 얘가 좀 쉽네요. 딱 보니까. 비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네요. 그럼 얘 여기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비품이라고 잡고 200만 원 잡았습니다. 현금은 그럼 반대쪽으로 와야 될 것 같다. 맞죠? 얘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오고 얘 얼마? 50만 원. 그럼 나머지 잔액이니까 잔액은 얘가 얼마가 되죠? 여기 뭐 쓸까요? 여기 미지급금 거라고 씁니다. 근데 선급금 또 뭘 달아줘야 되죠? 이렇게 달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 계정을 한번 눈여겨볼게요. 요 위에 계정을. 미지급금은 일단 뭐죠? 맞습니다. 얘는 이제 느낌이 좀 옵니다.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증가다 감소다? 증가고. 여긴 뭐죠? 이거? 자산입니다. 그렇죠. 현금은 내 돈을 미리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태생 자체가 여기서 태어났다가 여기서 사라지고 있는 개념인데 다 써버렸네. 자산을 감소가 되는 형식이죠. 그래서 답을 봤더니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오른쪽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채의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금만의 거래가 아니니까 대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 부채만의 거래니까 교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장기 일단 대여인지 차입인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상환 조건으로 아이고 나와버렸네. 차입 맞죠? 그럼 장기 차입금 답 하나 나왔죠? 장기 차입금이라고 답이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보통예금 바로 나왔네요. 보통예금 나왔네요. 그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보통예금이 들어온 거에 나간 거야. 오케이. 그럼 위치 파악됐네요. 여기에 보통예금 쓰고 여기에 장기 차입금 쓰고 뒤에 뭐 걸까요? 거라고 하나 거는 겁니다. 보통예금은 자산의 증가, 얘는 부채의 증가.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반복적입니다. 현금만의 거래가 없으니까 대, 살짝 느낌 오죠? 외우려고 안 해도 살짝 느낌이 오는 반복적인 공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느낌이 좀 옵니까? 급여 왔죠? 그런 개념 하나 떴을 거고 급여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일단 비용이니까 무조건 왼쪽이에요. 맞죠? 일단 급여 200 적을게요. 적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세 등은 우리는 은행으로 뭐라고 하죠? 예수금이라고 했죠. 맞죠? 예수금. 오케이. 급여랑 같이 노는 친구는 예수금입니다. 보통예금은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예금과 예수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금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예금은 여기서 맞죠? 여기서 아웃시키고 정답 확인해 볼게요. 요건 뭐죠? 요거 비용 발생 얘는 땡수금은 다 부채예요. 부채 이해하시죠?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고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선수금, 선급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땡수금은 부채입니다. 얘는 부채예요. 증가 감소. 증가죠. 증가. 부채의 증가. 보통 예금은 자산의 감소. 입출대. 현금이 한쪽에 없으니까 대. 네, 맞죠? 입이 없죠? 한쪽에 비용 발생이 들어와 있죠. 손익. 오케이. 다음 문제.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취등록세는 매입가에 포함을 시키는데 지금 매입이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그러니까 얘의 답은 뭐가 될까요? 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토지는 1번 재고자산이다. 2번 유형자산이다. 유형자산입니다. 우리 토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형자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한다면 재고자산은 제가 명확하게 딱 찔러드렸죠.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이 외에는 시험에 일단 잘 안 나올 거예요. 오히려 요거조차도 잘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분계에 나오는 애들은 통상 상품, 제품, 원재료까지만 나와요. 상품, 제품, 원재료. 그럼 세 개만 살짝 기억해놔도 돼요. 상품, 제품, 원재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재고자산. 나머지는 유형자산.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하다 보면 토지가 유형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유형자산이에요. 일단 안 됐어요. 됐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노림수는 뭐냐면 유형자산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고자산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고자산이 아닌데 신한카드로 납부하였다. 자, 신한카드로 납부하였어요. 1번 외상매입금, 2번 미지급금. 미지급금. 왜?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정답은 일단 취득세를 토지라고 적는 것조차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고 두 번째 얘는 미지급금 걸어줘야 되죠. 근데 거래처로 적어야 되는데 거래처가 어디죠? 신한카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처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신한카드라는 거. 자, 다음 문제. 수협에서 700만 원을 3개월간 장기 단기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단기 차입금 뒤에 뭐 하나 달아줄까요? 오케이. 일단 대기. 얘 어디 위치할지는 일단 대기. 선이자를, 자, 여기에 궁금합니다. 1번, 이자 비용일까? 2번, 이자 수익일까? 조금 고민 한번 해보면, 얘에 대한 이자죠. 그러니까, 그냥 선이자라는 글자를 보고, 바로 이자 수익이다, 이자 비용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죠? 여기 이자 비용. 얘가 이자 수익인지 이자 비용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보고?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얘가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리면 이자 비용이 발생되죠. 그럼 일단 요거 씁니다. 요거 안 쓰고 요거 씁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 답 나왔네 하나. 보통예금 통장에 계좌 이체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배치 한번 해볼게요. 제일 쉬운 건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의 위치는 어디예요?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요게 좀 안 되시는 분은 언어 능력이 조금 약한 겁니다. 자, 3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700만 원의 그 돈을 이제 돈을 빌렸어요. 얘가 왜냐면 700은 빌렸는데 실제적으로는 30만 원 떼이고 빌린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다시 700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700 빌려주세요 했더니 30만 원 떼이고 빌렸어요. 이해갑니까? 자, 보통의 위치는 왼쪽입니다. 왼쪽.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얼마라고요? 금방 670입니다. 670. 근데 단기 차익금 얼마죠? 그럼 얘는 이제 자연스레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오른쪽입니까? 부채니까 오른쪽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670이면 여기에 700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단기 차익금이 700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논리는 이렇게 갖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을 700을 먼저 주고 보통 이익을 여기 적어도 되는데 얘를 먼저 적으면 편안하게 얘가 안착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 30이 부족하죠? 그럼 당연히 이자 비용이 일로 떨어지겠죠. 이해가요?
이거 30 떴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자 수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치자고. 내가 이거를 오류를 일으켰어. 그래서 여기 이자 수익을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의심이 좀 가죠. 수익이 왜 왼쪽이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수익이 왼쪽에 온다라는 말은 수익의 취소가 일어나는 거래요. 아, 네, 잘못했네. 이자 비용이네. 그러면서 오답도 고치시면 되죠. 그런데 요 문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지금 선이자라는 말이 나왔고, 선이자가 이자 비용인지, 이자 수익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자 비용은 차입금과 놀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자 수익은 대여금과 논다라면 이자 수익이 되겠죠. 맞죠?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는 그 연세 어, 링크를 건다라면 연속적인 링크를 건다면 얘가 또 포인트가 돼요. 뭐로 처리할 거? 비용으로 처리할 거. 선생님, 이 비용으로 처리할 것은 요거에 대한 힌트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문제입니다. 보이시죠? 위하고 아래하고 지금 문제 똑같죠? 맞죠? 근데 이 글자가 다르죠.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바로 떨어버린다고 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선납 세금, 성급 비용이라는 답을 씁니다.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에요. 미리 지급한 비용이라고 해서 개념이 어떤 거랑 친구냐면 선급금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급한 비용이에요. 계약금의 목적으로 계약금을 준 형식은 아니지만 내가 700을 빌리면서 이자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미리 지급한 내 자산이에요. 언젠가는 이자 비용으로 바뀌겠죠. 맞죠?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지금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2월 19일 날 돈을 빌렸어요. 돈 빌림.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이만큼 처리했어요. 언제까지? 1월 18일까지. 2월 18일까지. 이해가시죠? 전부 다 이자 비용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맞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용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내년치니까. 내년에 가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 시점이 뭐냐면 12월 31일 되는 시점에 만약에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라면 이 비용만큼은 취소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언제? 결산 시. 결산 시 내가 만약에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라면 이만큼을 비용 처리한 것을 취소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전부 다 선급 비용, 자산 처리했다라고 하면 이만큼을 비용 처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결산 때. 왜 회계 연도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런 결산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비용 처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산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자 비용 얼마 쓰고 선급 비용 얼마 쓰면 되죠. 그러면 계산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대충 개념 이해하셨어요? 요거까지 가는데 우리는 조금 시간 걸려요. 지금은 일단 여기 개념만 먼저 가져갈게요. 정답은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서 그리고 비용 발생이 일어났고 여기에 이자 비용의 의미는 요것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 때문에 이자 비용이 된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한쪽에 현금이 있는 거래가 아니니까 대체 거래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는 비용하고 자산하고 섞였죠. 맞죠? 얘는 혼합이 됩니다. 혼합.
맞죠. 호남입니다. 음. 이제 교환돼요. 이제 요 호남이네, 호남. 제가 고칠게. 호남. 아마 여러분 나중에 답지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거 혼합입니다, 혼합. 한쪽에 비용만 있어야 되는데 자산하고 섞이면 혼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는 혼합이죠. 다음 문제. 자, 문제 똑같아요. 다 답만 이제 공개를 하면 문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 얘가 비용이라서 이자 비용을 쓰는 것이고 자산이면 성급 비용을 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급 비용은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묻는다면 비용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맞죠? 선급 비용은 얘를 가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선급 근과 친하다. 아시겠죠? 선급 비용은 성급 근과 친합니다. 즉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급 비용.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급급이라는 걸 배우면서 지금 성급 비용이라는 것이 튀어나왔어요. 맞지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이러면서 얘는 그냥 성급금하고 비슷한 놈이다. 포인트가 뒤가 아니라는 거죠. 앞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선수금에 또 이런 파생되는 게 또 있어요. 선수 수익이라고 해요. 비용의 반대죠. 맞죠? 얘는 질문하겠습니다. 얘는 수익일까요? 부채일까요? 지우라고. 이해하시죠? 얘는 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얘가 포인트가 아니라 얘가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고요? 수익을 미리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입니다. 나중에 수익이 되죠. 나중에 수익이 될 친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비용이 될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성격은 이적 성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또 포인트 하나 났죠? 업무용 화물차, 정답은 뭐죠? 업무용 화물차 차량 운반구. 왜 차량 운반구예요? 상품이 아니고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 판매용이 아니라 업무용.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용이란 단어랑 영업용이란 단어랑 좀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 개념이 이제 막 결론은 뭐냐면 요거는 고민하지 말라는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결론을 주는데 차이는 뭐냐면 얘 남바라고 하면 넘버가 흰색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택시 기억나요? 택시 넘버 색깔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트럭 1톤 트럭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간이 짐 싣는 트럭은 노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아리까리하죠? 둘 다 조자입니다. 노란색은 영업용이고 흰색은 영업 업무용이에요. 대충 느낌이 옵니까? 업무는 그 차가 돈을 버는 업을 하면 안 돼요. 그 차는 회사 업무를 위한 서포터용이고 영업용은 그 차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당근 이런 데나 중고나라 이런 데 가면 뭐 큰 테이블 하나 구입하려면 밑에 누가 댓글 남기죠. 이렇게 하면서 트럭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죠. 안 해봤나? 그거에 그 트럭이 왔는데 흰색이야. 불법이에요. 노란색이야.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 노란색이 넘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흰색 트럭을 고발해요. 왜냐면 돈 드는, 이 돈이 좀 들어가겠죠. 비싼 차다, 해보시면 돼요. 영업 그만큼 면허세 내고, 뭐 내고, 뭐 취득하는데. 근데 일단 시험에는 영업료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헷갈릴까봐 미리 이야기해드렸는데, 나중에 헷갈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서도
업무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다르고 막 그럴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택시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업무용이다. 색깔은 넘버가 흰색이야. 뭐 일단 좀 다른 얘기겠지만 차량 운반구고 한국 자동차에서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200만 원. 보통 예금 나왔네요. 오케이. 대기. 잔액. 자, 요 잔액은 무이자 할부. 자, 1번. 미수금, 미지급금 중에 미일까요? 왜일까요? 예, 왜 아닙니다. 미로 가야 돼요. 미수금이든 미지급금이든 미로 가야 돼요. 맞죠? 왜요? 업무용이니까. 판매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까 빠졌네.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미수금도 있네요. 맞죠? 미수금. 미수금은 지금처럼 그냥 외상매입금의 대체용이에요.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 이런 거. 지금 요거는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네. 와, 이 큰일 났네. 얘 세 개는 부채인데 얘는 자산이네요. 못 받은 나의 돈이니까. 미수금. 맞죠? 성격이 수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채 아니네요. 맞죠? 미수금은 못 받은 나의 돈이에요. 내 거냐 남의 거냐에 따지는데 미지급금이 부채죠. 얘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뒤에 또 뭐 달려야 돼요? 거라고 달려야 되죠. 거. 아까 제가 요거 수금은 전부 다 부채다라고 했던 말 취소. 취소. 예수금, 급여, 원천 징수, 가수금, 원인 모를, 선수금, 계약금, 미수금은 자산, 자산, 외상 매출금 대신 대체하는 자산입니다. 일단 볼게요. 차량 운반고 들어왔어요, 나왔어요? 들어왔네요. 여기 일단 들어오고 차 들어오고 1,000만 원 적어 볼게요. 1,000만 원 적으면 아무래도 보통 예금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오른쪽에 보통 예금 200만 원. 잔액은 800이죠. 잔액 여기 800에 뭐라고 쓴다? 그렇습니다. 미지급금 거라고 쓰면 되겠죠. 맞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요거 뭐죠, 요거? 으이, 뭐 맞죠? 요게 헷갈려. 미지급금이 자산이고, 아까 미수금이 부채입니다. 다시,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노? 미지급금이 부채이고, 미수금이 자산입니다. 이게 수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자산이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조금 미수금은 생각 안 했네요. 현금이 없으니까 대체 처리하시면 되고, 자산, 부채만의 거래니까 교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계약이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는 선땡금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요건 다 바로 쓰지 말고. 근데 상품을 계약하기로 하고는 이제 회계상 거래는 아니지만 얘는 지금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가 맞아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계약금 100만,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 이 잔액은 어음이 아닌 이상 외로 갑니다. 어음이 아닌 이상 외로 가는데 이 상품은 어떤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이면 이 잔액은 이 100만 원에 10만 원 차감한 잔액 90만 원은 1번 미지급금이다. 2번 외상매입금이다. 외상으로 가야 된다. 뒤에 뭐다 할까요? 이제 위치 파악 한번 하겠습니다. 위치 파악. 상품이 들어왔어요,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 숫자 적을게요. 100. 그러면 선땡금 한번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땡금. 수금한 거예요? 지급한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금한 거예요? 지급한 거예요? 이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지만 자세히 좀 생각 한번 해보면 과거에 1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언어 능력이 약한 겁니다. 색이 약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면 과거에 상품 사기로 하고 돈을 미리 지급한 겁니다. 맞죠?
선급금이 되는 거죠. 선급금은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입니다. 근데 얘가 근데 위치는 좀 여기로 갈 것 같아요. 맞죠? 선급금이 얼마? 10만 원. 이게 그때는 차변에서 태어났다가 대변에 가서 지금 없어지는 건데, 그럼 자산의 증가이다, 감소이다? 감소가 되는 거죠. 얘는 상품이라는 그 친구는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1개월 후니까 뭐 이거는 이제 단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급이니까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얘는 외상매입금 자산이다 부채이다? 부채. 오른쪽이니까 증가 9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지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뭐가 달려있죠?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거래처가 두 군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자, 다음 문제. 판매용 화장품입니다. 판매용 화장품은 개념 과목이 뭐다? 그렇습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이다 아니다. 재고자산이다라고 하고 매입이라는 글자가 왔지만 상품과 매입이 만나면 답은 상품이 그냥 답이죠. 맞죠? 상품으로 가고 대금 1,000만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1번 지급어음이다. 2번 미지급금이다. 지급어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치 파악만 하면 되겠네요. 답은 두 개밖에 없고 달아주고 답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상품의 위치는 들어왔으니까 여기 지급어음의 위치는 여기. 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여기까지. 정연실업의 일단 판매용이기 때문에 얘는 재고자산이라는 걸 일단 판단됐어요. 상품인지 제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재고자산이라는 걸 이해했고, 흑백 복각기 2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말은 붕괴 불가능. 이해가 되죠? 계약한 것만으로는 붕괴를 할 수가 없고 실제적인 계약금이 5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 갔네요. 몇 퍼센트만? 200의 20%는 얼마죠? 40만 원이 되죠. 40만 원 당좌 예금 계좌로 그냥 송금 받았네요. 당좌 예금에 in이다, out이다. 그럼 in이니까 여기 오면 되겠죠. 맞죠? 여기에 들어온 애는 계약이라는 글자 때문에 선땡금인데요. 자, 1번. 수금이다. 2번. 지급이다. 받았으니까. 수금이죠. 얘는 선수금. 선수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미리 받은 남의 돈이죠. 자, 제가 자산이에요, 부채의 그 판단 기준은 내 거냐, 남의 거냐. 남의 돈을 미리 받은 남의 돈이죠. 그래서 얘는 부채. 증가이다, 감소이다. 증가가 되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이케아가 아시죠? 가보셨어요? 친구 따라 서울에 한번 갔었는데, 광명인가? 뭐지? 거기서 이케아를 한번 가봤어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데이트하기 좋습니다.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뭐 있죠? 식당이 있습니다. 이 데이트 코스예요. 데이트. 그러다가 화장실 한번 가고 싶잖아요. 난리 납니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중간에 또 지름길이 막 있어요. 지름길. 너무 희한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그때도 약간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갔다가 한 반나절은 좀 구경하고 온 것 같아요. 내 기억상 되게 오랫동안 구경하고 새로운 문화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또 생겼죠. 맞죠? 이번에
부산도 몇 번 갔다 왔어요. 저번 주에도 안 갔다 왔네. 그냥 그 옆에 또 아울렛 하나 있죠. 아울렛 가면 그냥 코스로 그냥 갔다 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가다 중간에 뭐죠? 밥 먹고 또 이러 집으로 고 그러면서 또 집에 오다 보면 손에 뭔가 들려져 있죠. 이렇게 또 뭐 사가지고 아 그러면서 영수증 보면서 후회하죠. 내가 왜 갔을까? 그래서 이제 충동 구매가 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카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재고자산이다, 유형자산이다.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사용할. 이 키워드 잡고 있죠. 책상 같은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품이라고 합니다. 구입대금 100만 원은 카드로 결제했다. 1번, 외상매입금. 2번, 미지급금. 제가 지금 노리는 거는 외하고 미냐, 이 중에 하나지. 이 뒤에 글자 있죠. 뒤에 글자. 미수금이냐, 미지급금이냐. 나중에 천천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진 않아요. 미수금하고 미지급은 미냐, 외냐가 중요한 거지. 이해가죠? 비품이니까 외로 가시면 안 되죠. 맞죠? 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아이고, 요것도 한번 설명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케아 아닙니다. 맞죠? 돈은 하나카드에 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카드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자, 다음 24번 문제, 마지막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책상은 뭐가 되는 거죠?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재고 자산. 얘가 상품이 들어온다면, 문제 똑같아요. 하나카드에 들어오는 게 얘가 미지급금이 아니라 얘는 외로 시작되는 외상매입금이 되는 거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 다 똑같아요. 맞죠? 다 똑같은데, 얘가 다른 거예요. 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회계상 거래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중분계 2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